네, 현재 시간 2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윤아 아나운서가 어퍼컷을 날려보자라고 했는데 반대로 날리시면 안 됩니다. 시장 더 위로 올라가라고 위를 향해 올려주셔야 돼요. 코스피는 2.45%, 코스닥은 2.37%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오후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인지 1분과 함께 이슈 추적해 보도록 하죠. 저희 이번 시간 이재규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왜 좋은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재규 대표가 바라보고 있는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또 매수로 잡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1위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엔 환율이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우리 환율이 밑으로 내려가면 증시는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우리 달러 원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변동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거나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엔화의 변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만한 여건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쪽에 대한 호재로서 자금이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 환시장에서의 안정성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잘 반등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이크론의 형풍에 반도체가 먼저 올랐다가 갑자기 지금은 그냥 IT, 가전 모두 다 전자제품 쪽으로 다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그 안에 이슈들 점검해 보겠고요. 또 초거대 데이터 센터 제한 소식에 오늘 전력단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전선주가 그 안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는데 무엇을 눈여겨봐야 될지까지 콕 집어 전해드릴게요. 먼저 디스플레이로 가보도록 하죠. 물론 오늘 메타의 그 꿈의 안경 이야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라던가 AR, VR 패널주들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요. 한 기사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자꾸 미중 무역 분쟁 2.0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업체에서 중국 대리기 타자로 디스플레이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하원선정위원회의 존 무레나르 위원장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와 티안마가 미국 경제와 국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그 중국산 제품이 들어간 스마트카, 커넥티드카라던가 다들 수출을 좀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안에서 커지고 있고요. 또 27일부터는 관세도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보다도 크게 늘어나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또 힘을 싣는 디스플레이 쪽에 중국 대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주요 근거로는 이 디스플레이가 무기 시스템에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BOE와 티안마는 중국의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확대하고 있고 미국과 군대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아직 많은 외신을 통해서 거론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과연 이 기사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은 반사익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자꾸 둘 간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우리에게도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감이 커지는 시기일까요?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우려감도 좀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기업 자체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때 갑자기 LG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나 살펴봤더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 규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디스플레이 업체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전 세계 LCD 시장에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한 종류입니다. LCD 시장에서 점유율이 0%였거든요. 2004년도에. 근데 지금 2024년도가 되면서 70%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LCD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LCD 쪽에 대한 매출이 급감을 했죠. 그리고 지금 OLED 같은 경우도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2014년도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50%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와 OLED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소형과 중형 OLED 패널 쪽에서 굉장히 큰 모멘텀, 큰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대형 쪽에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OLED라든지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그동안 주가람이 굉장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충분히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의 여부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일단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여러 분야에서 계속해서 때리기를 하고 있죠.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제약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우리나라 기업들, 만약에 디스플레이 쪽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 자체가 좀 쪼그라들 가능성은 있겠지만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국한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미국, 중국 간의 서로의 무역 분쟁이라던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다면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국내 기업들, 우리 또 나라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초래할 수도 있지만 현 구간에서 그렇게 격화되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침 이 OLED 폴더블 많은 디스플레이 쪽이 올라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LG 디스플레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현재 주가 7% 안팎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의 리포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그 아이폰 16에서의 AI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국내에서 아이폰 수혜주들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침 또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뭐 4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도 더해지고 오늘 이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다라는 거죠. 관 어느 장난에 우리가 맞장구를 쳐야 되는 건지 현재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좋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부담되는 구간입니까? 저는 이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OLED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애플에서 OLED를 채택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적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부담이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4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2024년도에 LG 디스플레이가 흑자 전환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4분기는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도 2025년도는 연간 단위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랜만에 관련돼서 이제 OLED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장중에 좀 보다가 갑자기 LG 디스플레이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뭐냐면 덕산네오룩스라는 기업이 갑자기 주식 선물에서 변동성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주가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수혜를 받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코멘트 드리자면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BOE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이 2023년도에 이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10조 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한다라는 금액이 4조와 2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투자 금액보다도 중국에서
기업에서는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내용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관련 종목군들은 좀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다수의 이 디스플레이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같이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추려서 공략을 해보시면 저는 OLED 쪽 같은 경우도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좀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이렇게 시장이 뜨거울 줄 알았으면은 오전장에 좀 종목을 매수해서 단기라도 수익을 내볼 거라고 후회라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분들에게 OLED 이제 눈여겨봐야 될 때가 왔다고 하니까 한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기대주로 한 종목을 어떤 거에 선택해 드려볼까요? 네, 지금 OLED만 본다라고 한다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공통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LX 세미콘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반도체를 만든다, 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예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OLED 쪽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애플 쪽의 뉴스를 많이 살펴보거든요. 아이폰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오늘 굉장히 공교롭게도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지금 SKC라든지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올라오는데 유리기판도 대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체들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OLED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반도체도 말씀드렸지만 유리기판과도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과 LX 세미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이폰 16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팔리기만 한다면 이런저런 뉴스가 더해지면서 디스플레이주도 더 힘을 받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슈, 저희 데이터 이야기, 전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전력기기주의 호재로는 이 오픈 AI가 미국 정부의 국가대표급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끌었습니다. 물론 비단 오늘만 오른 건 아니죠. 최근에 3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고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며 다시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던 전력이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 오픈 AI가 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약 3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여기에 샘 올트먼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AI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죠. 왜 AI 시장을 보여드리냐면요. 여기에 쓰여지는 게 다 전력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급성장한다면 들어가는 비용, 전력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를 가정해 봐야겠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전력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이는 것 아닐까라는 점도 더했었는데 이재규 본부장님. 네. 사실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뭐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측의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그간 짝꿍처럼 움직였던 전력도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는 발판을 잡은 것 같거든요. 호재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일단 뭐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였나요?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상반기만큼은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도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전력기기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효성중공업이란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괜찮은데 그 외의 종목군들이 과연 상반기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여전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못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변압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변압기 중에 약 70% 정도가 25년에서 30년 정도 된 노후된 변압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변압기를 5% 정도만 수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4월 달까지의 누적 대수를 본다라고 한다면 2024년도 기준으로 17% 정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변압기들이 수혜를 받는 것도 맞거든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조금 올라왔을 때는 경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전 상반기에 보여줬던 주도주 역할로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이 재현되기는 아직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평가였는데 최근 그 전력 테마 안에서 전선주가 좀 강했습니다. 전기 전선주, 시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일 수도 있지만 구리값 상승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 많이 움직였거든요. 이재규 대표님. 전력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좋다 하지만 전고점까지 다 같이 가기는 어렵다란다면 전선 쪽, 전기 쪽, 시총이 좀 작은 종목으로 시선을 옮겨보는 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이제 전선 쪽도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상승세를 만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전력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하려면 그래도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이미 시장에서 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완전히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상승률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전에도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우리 매경 방송에서도 효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에서 사업부에서 건설 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력기기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효성중공업이 좀 더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효성중공업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전력기기에 비해서 좀 못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주가의 이제 반등 속도도 좀 전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3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32만 원대를 이탈하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전 전력기기 전선 쪽에서는 오히려 효성중공업 변압기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변압기가 나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어제도 전선주 살짝 언급했는데 구리값이 오른 만큼 또 빠르게 원자재 값이 변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주의하자라는 의견 받았거든요. 이재규 본부장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그럼 대안주로 효성중공업 말고 또 AI 내에서 반도체와 함께 반등할 수 있는 기대주 한 종목을 더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지요? 네, 오늘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은 별로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거의 조정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거의 리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원래는 반도체 전공정 쪽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매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에도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현미경이라고 한다면 사물과 이렇게 붙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파크 시스템즈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내가 보려고 하는 그 물체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산업들이 미세화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 중에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반도체 장비이지만 개별적인 모멘텀이 다른 기업보다 좀 더 강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추적을 통해서 선정된 종목들 투자 판단 한번 잘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